바이문의 미술 이야기. 안녕하세요, 문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더워 죽을 것 같은 날씨에도 다들 무사히 잘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더워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 있어요. 얼마 전까지 비가 어떻게 왔냐면 비가 그냥 정말 살벌하게 왔어요. 올해 초인가 올해 여름이 이제 시작될 때 뭐 마른 장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마르긴 개뿔. 저 집에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가 셀 정도로,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인 줄 알겠지? 분명히 2017년도에 아니 무슨 집에 물이 새냐 이러는데 진짜 물이 셉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도 지금 저와 같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꿋꿋하게 그 침투해 오는 물을 그 쓰레받기 같은 걸로 건져서까지 조금 이런 얘기 하면은 불쌍해서라도 좀 더 봐주나? 아니야. 그런 태도로는 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 배짱 있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다들 잘 지냈죠? 제가 오늘은 분위기를 좀 바꿔봤어요. 어두침침하게. 왜 그랬냐면 오늘 친구가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내가 막 이렇게 친구랑 연락을 하다가, 아침에 친구랑 연락을 하다가 애가 딱 봐도 잠을 못 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 혹시 밤샜냐? 라고 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잤대. 요즘 뭐 좀 불면증이라나 뭐래나 아무튼 그거에 시달리고 있대. 그래서 제가 불면증에 정말 제격인 불면증 치료약을 추천해줬죠. 유튜브에서 바이문을 검색해라. 그래서 제가 제 링크를 조심스럽게 보냈어요. 답이 없더라고요. 꿀잠에 잔 게 아닐까, 꿀잠이 든 게 아닐까 예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잠이 안 오면 딱 잠을 좀 자야 되겠는데 잠이 안 올 때, 진짜 좀, 저는 예전에 잠 안 올 때 책을 읽었거든요. 책을 제가 조금 난독증까지는 아닌데 막 책을 읽다 보면 글씨가 막 중간에서 책 속에서 막 춤을 추는 것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내 눈을 일부러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책을 읽으면은 빨리 잠이 들었는데 요즘은 저도 제 영상을 보면서 잡니다. 제 영상을 보면 잠이 자나요. 어쨌든 숙면이 어려우신 분들 제 영상을 추천해드립니다. 잠이 솔솔 옵니다. 듣다 보면 어느새 꿈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1, 2편에 대한 내용을 봤으면 좋은데 뭐 안 봤어도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를 또 한번 좀 해보려고 이렇게 또 왔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미술에 관심이 없고 흥미를 느끼기가 어려웠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관심도, 그리고 시간 같은 개념을 제가 적용을 시켜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쯤 되면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 아니 좋아, 내가 전시를 그래 한번 볼게, 한번 볼게, 너의 노력이 가상하니까 한번 볼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관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 라는 어떤 그런 아주 희망적인, 진취적인, 역사에 남을 만한 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아마 올해 대박 터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시를 보고 작품을 좀 감상을 하고 싶은데, 어떤 전시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나, 혹은 어떤 갤러리를 선택을 해야 하나 라는 어떤 좀 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우선 몇 가지 어떤 사람의 분류를 나눠서,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사람의 분류를 나눠서 제가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술 전시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냥 큰 노력 없이 좋은 결과물을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 적어도 이런 문화생활, 나는 좀 바빠,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어떤 그럴 시간이 좀 부족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 정말 좋은 전시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 일단 지금 당장 인터넷 켜서, 인터넷은 어디서든 요즘 켤 수 있죠. 인터넷 켜서 시립미술관 혹은 국립현대미술관 혹은 예술전당을 검색하세요. 자, 두 번째. 자, 일단 검색을 했어. 그럼 두 번째 뭐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전시를, 현재 진행 중인 전시가 있을 거예요. 그 현재 진행 중인 전시에서 마음에 드는 전시를 찾는다. 자,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방법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전시를 찾지 못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그 아까 제가 말했던 세 개 있잖아요. 그 세 개 중에 집에서 가까운 데를 그냥 아무런 정보 없이 가셔서 전시 뭐 하지 하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정말 제가 대충 말하는 것 같은데 엄청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데이터냐고? 나의 경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뭐냐면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아까랑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거 2번, 3번을 얘기하면서 좀 포함시켜 버린 것도 있는데 조금 분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전시를 이제 알아봤거나 먼저 두 번째 단계에서 전시를 알아봤거나 아니면 세 번째 단계에서 가장 가까운 갤러리 아니 가장 가까운 미술관을 찾았잖아요. 자, 그럼 네 번째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해야 될까? 전시를 보러 가면 돼요. 행동을 하십시오. 전시를 보러 가거나 전시를 알아봤으면 전시를 보세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은 아주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제가 말했던 이 세 미술관에서 하는 전시는 대부분 훌륭해요.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정말 다만 너무 작품이 훌륭해서 부작용이 날 수가 있어요. 그 부작용이 뭐냐면 우선 전시의 규모가 너무 커. 전시의 규모가 너무 커. 공간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만큼 작품의 수도 엄청 많은 전시가 대부분이에요. 이 정도 규모의 전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는 건 쉽지가 않아요. 최근에 예술전당에서 했던 혹시 르꼬르비지의 전시 혹시 보신 분 계시면 같이 얘기를 조금 그 전시를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예술전당 아마 한가람 미술관에서 진행을 했던 전시인데 재밌었죠. 왜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르꼬르비즈에는 건축과 혹은 도시 설계가 그런 포지션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했던 아티스트였어요. 근데 막상 그 전시를 갔더니 물론 그가 만든 훌륭한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있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그가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영감을 얻었던 혹은 그러면서 병행했던 수많은 드로잉과 수많은 회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전시였어요. 근데 그 전시를 보는데 아마 한 2시간, 3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짧게 보면 1시간 내도 볼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줄 서는 것처럼 지나가가지고 수수수수 가면은 1시간 내외에도 봐도 충분히 가능했던 전시인데 저는 한 2-3시간을 봐버리니까 이게 마지막엔 솔직히 좀 지치더라고요. 아, 이거 2시간, 3시간 동안 영화는 차라리 앉아서라도 보지. 전시는 이거 뭐 앉을 데도 없어. 사람도 많아. 북적거려. 아, 진짜 힘들어. 일단 체력적으로 힘들어. 내 몸이 힘든데 정신이 온전하겠냐고. 당연히 그 전시를 그냥 정말 마지막에 나올 때부터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전시 너무 훌륭했어라고 말하기엔 이미 난 너무 지쳐있는 상태예요. 생각해봐. 처음 들어가서 봤던 작품도 굉장히 좋았는데 마지막 나올 때 처음에 내가 뭘 봤었지? 라고 기억을 해보면 막상 기억이 안 나는 어떤 그런 전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전시가 대부분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감동을 깊게 봐도 마지막으로 갈수록 내 어떤 체력과 정신적인 문제들, 지침, 타이어드, 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좀 정신적으로 내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막 육체적으로도. 그런 부작용이 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각각의 전시가 가지는 의미가 좀 무겁다고 할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1화에서 했던 얘기를 같이 어떻게 보면 연결을 해보면 좋은데 제가 1화에서 공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흔히 공감할 수 없는 소재들 작품들이 너무 많다. 근데 역시나 이 세 곳에서 하는 전시가 정말 너무 훌륭하고 저마다의 의의가 있는 전시들인데 이게 우리한테 우리 일상생활에서 깊숙이 침투할 만큼 공감의 요소라든가 혹은 재미의 요소를 느끼는 데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현재 그 세 군데의 미술관들 중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시의 제목만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지 한번 봐봐요. 먼저 예술이 자유가 될 때 이집트 초현실주의자들. 아니 초현실주의자들이라는 말도 어려운데 나는 생전 만나본 적도 없는 이집트에 있는 초현실주의자들의 얘기? 약간 나랑은 좀 별개인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자, 다음. 요게 하이라이트예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하이라이트가 나와.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제목이
확정성의 원리. 기억나요? 제가 방금 말했는데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제목으로는 어떤 전시인지 상상할 수 없어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을 딱 봤어. 근데 첫 번째 줄이 뭐가 나오냐면 양자 물리학 이론인 불확정성의 원리가 실험을 통해 막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양자 물리학 뭐 불확정성 원리? 아니 이건 포기하라는 거지. 거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봤을 때 거의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볼 사람만 봐라 라는 걸 수도 있어. 다음이 이제 모리스 드 블라맹크전. 아마 이 모리스 드 블라맹크라는 사람의 개인전일 거예요. 무슨 전 앞에 사람 이름이 붙으면 거의 99% 개인전이에요. 그 사람의 개인전. 물론 이 글을 보면 인상파 이후의 유럽 모던 아트, 야수파를 주도한 작가 중 한 명인 뭐 모리스 드 블라맹크의 전시다. 이 말만 들어도 이 사람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한 번도 못 들어봤더라도 미술사에 있어서 이 사람이 끼친 영향력이 막대했겠구나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니 인상파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야수파가 뭔지 아냐고. 대부분 이런 거를 그러니까 서양 미술사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말들을 나는 일단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일단은 조금 좀 불편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세 개의 전시가 너무 훌륭하고 각각의 의미와 의의는 정말 분명하고 뚜렷하고 지금 어떤 미술의 흐름에 있어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전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어떤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전시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 전시 자체의 어떤 질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평가하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찌 감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미술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미술 전시를 보는데 익숙한 사람이라면 위에서 제가 말했던 전시들이 굉장히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전시일 수도 있어요. 저도 초반에는 그냥 이런 제목에 왠지 제가 약간 미술에 있어서 허세가 좀 되게 심했어가지고 뭔가 이런 전시가 있으면 뭔가 예술적인데? 내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 라는 어떤 알 수 없는 이끌림이 있어가지고 많이 봤어요. 진짜 작품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그래서 산드로 키아라는 것도 그래서 본 거야. 사실 산드로 키아라는 아티스트를 그전에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냥 예술 전당에서 뭐 산드라 키아 개인전을 한데 좀 멋있어 보여서 보러 갔어요. 근데 솔직히 작품은 좋았는데 전시 자체로 봤을 때 막 공감하거나 막 재밌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쁜 전시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그 위에서 언급했던 세 개의 전시들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전시들일 겁니다. 제가 감히 가타부타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제 말은 너무 훌륭해서 절대로 비판할 생각은 없고 오히려 너무 훌륭해서 그게 대중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세 군데의 미술관을 추천한 입장에서 일단은 그 세 군데의 미술관 가면 굉장히 훌륭한 전시들을 굉장히 손쉽고 큰 고민 없이 볼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전시를 보는 행위 그것이 발전돼서 하나의 문화로 그 사람의 어떤 그 문화 활동으로 자리 잡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저의 생각이에요. 자, 다음 스텝이에요. 이게 뭔가 레벨을 나누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꼭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고 다음은 뭐냐면 자, 다들 인스타그램 하시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들이 팔로우하고 있는 그 인플루언스들 해시태그 좋은 전시 해시태그 전시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정말 내게 맞는 전시일까? 그 와중에 가끔은 뭐 단지 지인이라는 이유로 내 취향에 맞는 어떤 그림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 많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떤 사이트들에서 이미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수많은 전시 그리고 수많은 작가 그리고 수많은 갤러리들의 어떤 쏟아지는 정보의 바닷속에